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의 영상에 이어 오늘의 영상을 이어서 시청을 하신다면 어제보다는 조금 더 현재 구간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일의 영상은 다소 어렵거나 난해한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오늘 영상을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나스닥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영상의 내용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은 직전 반등 파동의 구간에서 B에서 C까지 총 5파동의 형식으로 하락하는 5파동 패턴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따라서 전일 진행되었던 나스닥 선물의 첫 번째 양봉 캔들의 추세가 반등 4파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파동의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1, 2, 3, 4, 5의 형식으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점을 갱신하더라도 결국에는 중파동 크기 이상의 반등 파동이 나오게 되는 구간이다. 전일의 나스닥 분석 영상이 다소 어렵거나 혼동스러우신 분들이 계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된 이러한 1, 2, 3, 4, 5의 형식에서 반등이 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현 시점으로부터 확인한 지금은 전일보다도 보다 쉬운, 또는 어제는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은 첫 번째 조정파 A, 반등 B파 이후 C 하락에 대한 3, 4모 ABC의 종결, 나스닥 선물은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부터 임펄스로 올라가게 된다면 고점을 갱신하는 강한 3파동 상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일을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 19,970포인트를 기준으로 직전 구간의 상승이 반등파 ABC가 아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변곡점인 2030포인트를 하방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임펄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파의 저점을 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203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방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직전 상승 파동의 구간이 소파동으로서 반등파 ABC가 되면서 추가적인 5파동 하락이 나올 것인데, 이후로 진행되는 상승은 중파동 크기의 상승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긴 추세를 가지고 상승 파동이 나오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저점 갱신이 나온 이 구간은 최소한 직전 상승 파동의 구간, 중파동 크기의 반등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도 역시 중파동 크기의 반등이 나가게 되는 자리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 투심이 다시 한번 붙게 되면서 임펄스 5파동으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자리를 중파동 반등파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전일 나스닥 선물 19,970포인트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던 반등파동의 크기는 소파동이라고 표현을 한다. 중파동과 소파동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일 영상의 핵심이었고요. 만약에 어제 나스닥 선물이 조금 더 큰 상승의 폭을 보여줬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한 번에 소파동 크기에 추가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5파동 임펄스의 종결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올라간다라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또 마냥 떨어진다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의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만약에 어제 나스닥이 이러한 추가적인 하락 없이 곧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것은 전체 W, X, 세 번째 하락 파동 Y, 그리고 직전 상승 파동의 크기와 동일한 중파동 크기의 W, X, Y, X라면 마지막 남은 것은 Z파 하락이 다시 한번 중파동 크기로서 강한 하락이 나왔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일 진행되었던 이러한 나스닥의 추가 하락은 시장에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반등 파동의 크기가 중파동 크기로 크게 상승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재차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 어제의 경우의 수가 3가지 정도가 존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매매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시간 텀을 두고 대응을 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불과 하루가 지난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중파동 크기에 대한 반등파 ABC. 이 내용은 탈락이 됐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경우의 수는 상당히 좁혀진 것입니다. 다시 지금은 한 파동의 추가 1, 2, 3, 4, 5의 형식의 경로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 관점은 폐기다. 그리고 오히려 전일 나스닥의 상승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만 하락에 두려워하지 않고 상승에 환희하지 않으면서 냉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고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TQQQ 전체 조정 파동이 ABC의 형식으로 빠지게 된다면 72불이라는 가격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은 나스닥 선물 1, 2, 3, 4, 5의 형식을 전망한다면 A, B, C, 3, 3, 5, ABC 지그재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베스트이고 그러한 가격은 TQQQ를 기준으로 72불이다. 네, 현재 TQQQ는 71.9불을 기준으로 아랫골이 달린 반등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시간 차트상으로 두 번째 꼬리가 달린 시점으로서 이후 추세를 반전하는 양봉 캔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1, 2, 3, 4, 5에 대한 조정파 ABC의 종결로서 다시 한번 직전 상승 파동에 준하는 상승 파동이 9월과 10월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흐름상으로 최소한의 단기적인 상승을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대략 75불에서 76불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구간이 되고요. 네, 패턴은 1, 2, 3, 4, 5, A, B, C를 72불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는 그러한 형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가 지금 시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상승 관점입니다. 동시에 전일 설명드렸던 최대 조정 파동에 대한 리스크, 그것은 현재 진행된 조정 파동 ABC가 전체 구성 파동 A를 다시 한번 만드는 나스닥 선물을 기준으로 제가 이 자리를 A로 표현을 드리고 이 자리를 B로 표현 드리면서 이 자리를 C 하락 5파동 임펄스로 설명을 드렸죠. 네, 그리고 이번 반등은 최소한의 ABC 반등 파동을 가져가게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전체 조정 파동 ABC가 총 구성 파동 A를 만드는 것이라면, 즉 중파동 ABC가 대파동 A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면 반등 B파 이후에 C 하락으로 8월 중순까지 빠지는 형식은 최대 조정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투심이 상당히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ABC 반등 파동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때는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형식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된다. 투심이 붙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저점 갱신까지 이어지는 하락을 유도한다라는 것은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시피 대상승장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승은 약 1년에서 2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슈퍼 사이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이러한 반등 파동의 형식 없이 곧바로 빠져줬기 때문에 나스닥의 전체 조정의 마무리 가능성을 전일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전일의 영상은 다소 어렵고 혼동스러우셨을 수 있지만, 결국에 시장에 하루의 시간이 차이가 난 것만으로도 어제 이해가 안 됐던 많은 것들이 오늘은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시장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하루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루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시간 텀을 두고 매매를 해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매수를 진행해라. 예를 들면 이번 주에 1차 매수, 다음 주에 2차 매수, 또는 이번 달에 1차 매수, 다음 달에 2차 매수.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매 실력이 올라가고 실력이 좀 더 받쳐줄수록 이 주기를 조금 더 줄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의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일주일 단위의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3일 주기의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어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다면 상승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그러한 나스닥의 무빙이 나올 때 오히려 계좌의 리스크를 겪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시간 텀을 두고 오늘 모양을 본 분들이 계신다면 어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근거가 정립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될 나스닥의 경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 반등 파동의 크기가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일에서 5일까지의 반등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인지가 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엘리엇 파동을 통한 매매는 결국에 오늘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매매 전략이 세워지는 날이지만 핵심은 어제와 같은 구간입니다. 어제와 같이 경우의 수가 많이 나뉘는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실제로 이 나스닥 선물의 분봉 카운팅을 통해 매수 진입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단기 익절 구간이 나옴으로써 익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상승이 나오면 되돌림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두 번째 매수 타점이 된다. 그리고 상승이 진행이 될 거라면 3파동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3파동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구간에서 이 자리가 조정파 ABC라면 3파동으로 치고 나갔어야 하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음봉 캔들의 출현이 나왔을 때, 또는 규칙 지점인 본절, 매수 가격이자 규칙 지점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승은 익절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를 진행할 때는 시간 텀을 둬야 한다. 1파 상승의 비율이 있으면 2파동의 조정도 한 번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여기까지의 시간이 만약에 15분이었다면 동일하게 15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다음 ABC의 모양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자리가 와야 다시 두 번째 매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승이 임펄스로 이어지지 않고 재차 하락하는 반등파 ABC의 모양으로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될 때에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고, 또는 매수, 매도, 매수, 홀딩하다가 본전에서 컷. 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조정 파동을 기다린 다음 이때 다시 한번 진입하는 매매의 근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5파동 임펄스,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매수 계약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 구간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단위의 매매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기에 맞는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